오늘은 나름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다이어트를 할 때마다 근육이 많이 감소하는 진짜 원인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전 동영상에서 잠깐 언급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특히 근육을 늘리기 위해 PT 같은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할 때 오히려 근육이 줄어드는 진짜 이유이고요. 식욕 억제제 같은 비만약을 원칙에 맞게 복용하지 않음으로써 남들보다 근육이 더 많이 줄게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다이어트 후에 오는 저근육 형태는 비만도가 달라도 여전히 발생하는데요. 아주 정상적인 분들뿐만 아니라 저체중에 가까운 낮은 정상 체중에서도 오고요. 심지어 비만도가 높은 초고도 비만에서도 발생합니다. 시도해봤던 다이어트 방식과도 무관하게 저근육형은 다양하게 오는데요. 비만도와 다이어트 방식이 달라도 저근육형이 발생하는 원인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를 그렇게 열심히 하였는데도 근육이 저렇게 많이 감소하는 이유를 물어보면은 대부분에서는 실제로는 전부 다 그래요. 운동을 안 해서, 운동은 하였는데 근력 운동을 안 해서, 그리고 닭가슴살 또는 계란 같은 단백질 섭취를 안 해서 당연히 근육이 줄었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대로라면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하는 전문 트레이너, 전문 운동 선수 외에 전 세계 사람들은 대부분 저근육형이네요 라고 반문하면 막상 대답을 못하지요. 운동, 근력 운동, 닭가슴살 안 먹어도 근육을 체중에 맞게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거나 오히려 정상보다 많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PT 필라테스 같은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대답이 일부는 맞습니다. 근육 내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포함한 신체 운동이 필요하지만 특히 필수 아미노산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근력 운동 후 그렇게 음식 섭취를 해줘야만 근력 운동 후 같이 일어나는 근 합성 과정이 근 분해 과정보다 우수하게 되어서 근육이 증가하지만 둘 다 부족하면 근 합성이 감소하고 근 분해가 더 증가해서 근력 운동 후 오히려 근육이 감소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근육이 감소하는 두 번째, 세 번째 원인은 굶으면서 다이어트 하거나 식사량을 지나치게 너무 줄였을 때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개념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굶을 때마다 식사량이 적을 때마다 근육이 빠지는 것은 아니고요. 24시간 이내로 짧게 하는 금식이라면 8주 이내에는 근육 소실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근육 단백질 균형이 유지될 만큼 단백질 섭취가 충분히 증가되어야 하고 근육 소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초대사량을 유지할 정도로 충분하게 음식 섭취도 해주어야만 8주까지는 근소실이 없을 수 있다는 의미죠. 굶거나 식사량이 너무 적을 때 근육이 감소하는 메커니즘을 간단히 설명드리겠는데요. 글리코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평소에 사용하고 남은 탄수화물을 글리코겐 형태로 간과 근육에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한다고 굶거나 식사량을 지속적으로 너무 줄이다 보면 이러한 글리코겐이 고갈되는데요. 특히 근육 내 글리코겐이 고갈되면 혈관 속에 녹아있는 포당을 끌어와서 사용하면 좋은데요. 근육보다 더 중요한 생명유지 장기에 그 포도당을 우선 공급하기 위해서 혈관 속의 포당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근육을 부대해서 만들어진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구연산 회로와 당신생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에너지와 연료, 특히 포당을 얻게 됩니다. 학생 때 배운 구연산 회로와 당신생 과정을 알아야만 근육이 분해되는 진짜 이유를 좀 더 알게 되는데요. 근육을 분해해서 만들어진 각각의 아미노산들이 이런 구연산 회로의 중간 물질들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서 구연산 회로를 원활하게 돌게 만들어서 에너지 즉 ATP를 만들어주게 되고요. 당신생 경로란 탄수화물 이외에 물질로부터 포당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근육 분해를 통해서 만들어진 관련된 아미노산들이 피루부산, 옥살로아세톤 같은 중간 물질들을 만들어 주어서 결국에는 포당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요. 체지방은 이런 포도당을 만들어주는 당신생 경로를 못하기 때문에 탄수화물과 저장 형태인 글리코겐이 고갈되면은 체지방 분해와 근육 분해가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뭐가 더 우세하느냐 그 차이지요. 실제로 조사해 보면 금식 초기부터 체지방세포가 분해되면서 혈중 지방산 농도가 증가하듯이 금식 초기부터 부족했던 포당도 얻기 위해서 금분해 과정으로 만들어진 아미노산을 이용하는 당 신생 과정도 같이 증가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간헐적 단식과 저탄고 제하는 분들 중에서 자신의 다이어트 방식대로 하면 체지방부터 우세하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금분해가 안 일어난다고 주장하는데요.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포도당이 꼭 필요한 장기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족한 포당을 얻기 위해서 금분해가 체지방보다 더 우세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굶거나 지나치게 식사량이 적을 때 근육 감소 상태를 결정하는 요인은 바로 글리코겐의 체내 저장량입니다. 특히 간과 근육 내 글리코겐 양이 중요한데요. 간에는 평균적으로 88g 저장되어 있는데 최대 160g까지 저장할 수도 있고요. 밥 한두 공기 정도의 탄수화물 양이고 조깅으로 20분에서 40분까지 할 수 있는 칼로리입니다. 근육 내 글리코겐은 대략 400g 정도 저장되어 있는데 밥 5공기 정도이고 조깅을 1시간 반 정도 할 수 있는 양입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무리하게 다이어트해도 될 만큼 절대 충분한 양은 아닙니다. 또한 이와 같은 글리코겐의 체내 저장량은 신체 운동, 기초대사율, 식습관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체 활동이 많을수록 식사 형태가 잘못될수록 체내 저장량은 더 빨리 고갈된다는 말이죠. 그 중에서 오늘 주제인 식습관에 따른 글리코겐 감소 형태를 살펴보면 신체 활동이 많아도 매 식사마다 충분한 식사를 해주게 되면 저장량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지만 다이어트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굶는 게 반복되거나 지속적으로 지나치게 적게 먹다 보면 점차적으로 글리코겐 저장량이 감소하면서 고갈되는 시점에 도달하면 근육 감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글리코겐 고갈을 빨리 일으키는 식사 형태는 닭가슴살, 계란 같은 단백질 섭취 부족보다는 굶거나 너무 적은 식사 형태로 하는 잘못된 다이어트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이어트 할 때는 단백질 섭취 부족보다 탄수화물 섭취가 지나치게 부족해 생긴 결과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굶어서 살 빼려고 하거나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적게 먹으려고만 하거나 또는 식욕 억제제를 계속 강하게만 복용하면서 최대한 적게 또는 굶게 만들려는 잘못된 비만약 복용 자세입니다. 간혹 일부 병원에서 약 강도를 1단계에서 10단계, 심지어 20단계까지 가능하다고 홍보하면서 잘못된 비만약 복용을 부추기는데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용 이해되셨나요? 특히 2번, 3번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운동, 근력운동, 닭가슴살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근육이 안 빠지게 운동하고 근력운동하고 닭가슴살, 계란 먹어도 여전히 근육이 늘지도 않고 근육이 계속 많이 빠지는 자신의 체성분 결과를 보면서 이제는 합리적인 다른 의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들은 오늘 주제와 연결된 내용으로 할 예정이니까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긴 내용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